이게 세월이 지내다 보니까 이화에서 배운 학생들이 고종 황제의 부름을 받아서 덕수궁에서 훈장을 받거든요. 또 뭐 통역 같은 것도 해줘야 통역 되고. 같은 것도 하고. 예. 그러니까는 여성계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하란사 선생이에요. 하란사? 하란사. 그게 누구예요? 유관순의 스승이야. 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서래로 올라와요. 이화학당을 찾아와요. 기혼 여성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제 이 하시 부인이 그 자기 하녀가 들고 온 호롱불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더니 갑자기 호롱불을 훅 하고 껐대요. 어머나. 깜깜해진 거예요, 방안이. 그러니까 송교사가 깜짝 놀란 거죠. What are you doing? 그때 이제 이분이 한 말이 우리 조선의 여성의 지금 형편이 불 꺼진 방과 같소이다. 3프로TV 특별기획 더 릴리전, 우리 종교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처음 정착을 하던 그 시기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명예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덕주 명예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저는 그냥 줄여서 주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에이. 주님. 그게 바로 이단 교주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덕주 이게 교수님. 그러니까 이덕주 교수님은 진짜 그 제자들한테도 존경받고 교계에서도 참 존경받는 분이니까 네. 이렇게 하면 농담 삼아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꺼짓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즐겨 보면.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 전혀 그런 걸 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장난도 치는 겁니다. 그것도 시리어스하게 받으면 그게 이단이다. 자, 이덕주 교수님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100년, 10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에 뿌리가 된 많은 선교사분들이 좀 계셨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은 또 우리나라의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분들이 또 여러 역할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이 좀 더 우리가 알았으면 좋을까요? 예, 지난번 시간에 이제 제가 그 병원 얘기를 좀 했죠. 네네. 그러면서 사실 감동이었습니다. 목사가 들어온 것보다 의사가 들어온 게 네. 조금 더 효과적이었고 네. 또 우리 민족에게도 굉장히 기여한 바가 그렇죠. 크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고종 황제께서 허락했던 두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병원하고 그다음에는 학교라 그랬어요. 학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는 이제 이 지성, 이성. 그러니까 이제 과학.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과거 시험 보는 게 다 사서삼경, 경전 이런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낙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들어오자마자 이제 배제학당. 그것도 이제 고종 황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인재를 양성해 달라. 인재를 배양한다. 배양한다. 그리고 이제 언도두는 경신 학당 제 목요입니다. 하고 어쨌든 쭉 그렇게 학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것이 하냐면 여학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학교. 그러니까 이제 스크랜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펜젤러 언도우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니까. 예. 근데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스크랜튼 일가족 3명이 들어와요. 네. 어머니 메어리 플래처 스크랜튼, 아들 윌리엄 벤턴 스크랜튼, 그 부인. 그래가지고 물론 딸도 하나 있어요. 아들 부부가 오는 거예요. 아들 부부와 어머니가 같이 와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54세야. 그러니까 그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2% 나이네. 2% 나이. 그래요? 그때는 좀 말 그대로 고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생각하면 마무리하지 새로운 시작하면 안 되는 나이지. 훨씬 넘을 때. 지금은 하면 7, 80대인 거죠.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분이 특이한 게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의 따님으로 태어나서 쭉 처녀 시절부터 이런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뉴헤이븐에. 그 아주 명문 가문. 뉴헤이븐? 뉴헤이븐. 뉴헤이븐 예일 대학이 있는데. 예, 맞아요. 그 예일 대학에 네. 거기에 명문 벤튼 가문에 사업가랑 결혼을 해요. 뉴헤이븐이란 도시 자체가 예일 대학 캠퍼스잖아요. 예일 대학 캠퍼스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를 낳아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의과를 진학을 해요. 그래서 뉴욕에는 컬럼비아 그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그 졸업을 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에서 개업을 해요. 개업을 한 지 1년 만에 한국의 문호를 개방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하고 병원을 허락한다. 조선 왕이. 자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학교 할 사람은 찾기가 쉬워. 왜냐하면은 신과대학을 나와도 학교는 할 수 있으니까. 목사도. 병원은 달라요. 의사여야 돼.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원하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나가려고 하는.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 소식을 먼저 들어요. 어머니가. 어머니는 이제 자기 외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해서 의사가 됐는데 네.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막 문호를 개방했는데 병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의사가 없대더라. 그 소식은 목사님한테나 들었겠죠. 교회 가서.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겠지. 그것도 뭐 저기 감리교 신문에도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뉴욕 선교 본부에서 그 여기 해외 선교 관심 있는 많은 메리 스크랜턴 부인의 아들이 의사라니까 혹시 모르겠다 해가지고 거길 방문을 해요. 물어보려고요? 물어보려고 클리블랜드에. 얼마나 부담스러워. 클리블랜드까지 뉴욕에서. 그렇죠. 아유. 그런데 그때 마침 어머니나 아들은 외출하고 없고 며느리가 그 선교부 관계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선교 관계자가 이제 쭉 설명했겠죠. 이 조선이라는 아주 열악한 나라. 마지막 나라가 있는데 거가 이제 선교사 한 명도 안 들어갔다. 근데 이제 거기 처음 들어가는 그래서 의사하고 학교 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의사니까 한번 한국에 갈 의향이 있겠느냐. 이야. 그런다고 가? 그러면 보통의 와이프들은 그 소식을 안 전하지. 그렇지, 안전하지. 온 적 없어. 그런 일 없었어. No. 그렇지, 노가 당연하지. 우린 선교비 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많이 낼게요. 중요하니까. 그것도 직접 가는 거는 네네네. No. 근데 이상한 게 이 종교 얘기를 하다 보면 고럴 때 그래 우환이 일이 참 생겨요. 이상하게 풀리지.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아파. 아이고. 그리고 의사인 남편이 아파. 갑자기. 갑자기. 그래 한 달 동안 그래서 환자 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스크랜턴은 아들 스크랜턴을 간호하고 며느리 스크랜턴은 딸 스크랜턴을 간호한 거야. 한 달 동안에. 한 달이 지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 윌리엄 스크랜턴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네. 거기가 에리호 거기 근처잖아요. 아주 경치가 좋잖아요. 거기에 병원을 얼마나 크게 하려고 했는지 그 병원 부지가 클리블랜드에. 클리블랜드에. 그래가지고 에리호 호숫가 아주 경치 좋은 데로 드라이브를 간 거야. 자기 아내 태우고. 그리고서는 경치 좋은 데 내린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병원 할 자리다.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이 병을 앓으면서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다. 아프리카만 아니라면 말라리아가 거기 심하니까 아프리카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 나 가기로 했다. 말라리아를 피해서 장질부사의 나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내로부터 그런 제안이 간접적으로 왔었다는 건 듣고 있었던 들은 거죠 나중에. 얘기 안 했겠어요? 오늘, 남편하고 어머니한테. 오늘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거절했다. 제가 정중히 거절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 마이 갓. 당신의 뼈를 묻는 곳에 나도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아들 의사의 간호를 했던 어머니 옆에서 뭔 말을 했을까? 어머니가 분명히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보내겠습니다. 쓰시는 대로 분명히 했을 거야 그 기도를.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걸 설득을 한 거야. 아들아, 가라. 아들아, 네가 여기서 의사가 돼서 여기서 사는 것도 사람들한테 유익하겠지만 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의사 한 명도 없다는데. 아니 어머니는 미국에 계시고 그럼 아들을 앞으로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설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같이 가자. 아니 이제
의사를 필요로 하니까 의사. 니들이 가라. 그러니까 아들 내외 보내려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들 내외가 결국 결심을 해요. 그래서 1884년 10월에 선교부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걸 내요. 근데 그 소식을 미국 감리교회 여선교부에서 들어. 이번에 한국에 선교사부터 남자만 보내지 말자. 여자도 보내자. 그래서 여성 선교도 같이 하자. 특히 동양에서는 여성들이. 그럼 어머니 가면 되겠네. 무싱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오퍼를 한 거예요. 자꾸 시간을 너무하네 진짜. 설마 했는데. 그래서 당신도 같이 가시오 어머니. 아들이랑. 원래 어머니도 나도 각계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지. 자기는 54세인데. 그렇죠. 54세는 한참 20대 중반 이때가 하잖아요. 54세는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더라고. 정프로님이 몇 년은 될 거예요. 미치겠어 54세 진짜. 할 수가 없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 예, 계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머니가 처음에 사양하죠. 내 나이도 있고 그 젊은 사람을 보내야. 그치. 그런데 이제 딱 선교본부에서 요청하기를 길만 닦아달라. 시작만 해달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또 그 마음이 움직이지 또 그럼 들여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개척만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3명이 온 거예요. 한 일가족이 왔네요. 일가족 다 온 거예요. 그 손녀딸까지. 시어머니, 며느리, 딸, 아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아들은 이제 병원을 했죠. 그래서 아들도 원래 이제 스크랜튼의 한국 이름이 시란돈이에요. 시시야. 베풀 시자야. 그런데 고종 황제가 그 병원에도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베풀어라. 이 병원. 그러니까 돈벌이 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그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그래서 아들은 시병원을 해요. 근데 어머니는 여성 선교를 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병원하는 바로 그 옆자리에 지금 이화여자 고등학교 있는데. 네네네. 정동. 그렇죠. 정동. 거가 성 안에 바로. 그렇죠. 거기에 있는 초가집 12채를 사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이제 궁궐에서 일하는 노복들.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데에 있던 초가집들을 다 사가지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이 학교를. 헐고. 그 건물이 궁궐 건물이에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궁궐처럼 웅장하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거기가 기숙사도 있고 교실도 있고 교무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채플도 있고 한식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서 이제 여학교를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이 학교에 이제 뭐 명성황후가 지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고종 황제가 지어졌다는데 말하면 부부가 상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화학당. 백꽃.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의아했다는 거예요. 미국식 개념으로는 꽃 이름을 학교의 이름으로 안 하거든. 꽃 이름을. 그런가요? 미국엔 무슨 존스 홉킨스 사람 이름이 들어요. 사람 이름. 예일. 설립자의 사람 이름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꽃 이름을 갖다 주니까 이 뭐 꽃 이름을 받는가. 그래가 처음에는 의아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외부 관리가 설명을 해주는데 백꽃 모양이 그 대한제국 그 문양 아니에요? 그렇죠. 오얏꽃. 그렇지. 오얏꽃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한제국의 이 전주니시 왕조니까 이 전주니시 전주 이시가 이게 오얏 있잖아. 그래서 대한제국식의 모든 궁궐 건물에는 그 오얏꽃을 이게 경복궁, 창덕궁, 뭐 덕수궁 보면 이제 오얏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오얏꽃과 같은 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요건 로열 의미다. 로열 플라워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맙게. 그러니까 여학교를 그렇게 해서 이화학당으로 세워졌는데 거긴 문제는 뭐냐. 배제학당은 영어를 배워가지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그래도. 이승만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요건 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안 거예요. 이제는 한문 가지고 안 돼. 왜냐면은 이제 뭐 미국, 영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와가지고 전선 만들죠, 뭐 기차 놓죠, 뭐 다리 세우죠, 전기불 하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통역이 필요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배제학당에는 와요. 이 학당은 오질 않는 거예요. 여자는 아직. 네. 아하, 학생 모집이 어려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봉건 사회 500년 동안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수요 확인을 안 하고 학교부터 세우셨던. 그렇죠. 무조건 될 줄 안 거죠. 미국처럼. 필요할 그것도 그 초가집 12채를 샀으면 꽤 크게 지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이제 지금 이화 외고 쪽까지도 넓혀졌지만 네. 그 부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거기 100주년 기념관으로 해가지고 심슨 기념관까지 본관까지 거기에 이제 그런 우랑한 했는데 학생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를 문을 연 다음에 거의 6개월 만에 한 학생을 구해. 근데 그 한 학생이 누구냐면은 양반집 첩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머리가 팍팍 돌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영어가 대세다. 자네가 배워오게.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거기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명성황후의 어전 통역만 해라. 줄 세운 거에. 그렇죠. 여하튼 한국 양반들 진짜. 그래가지고 그게 1호 학생이에요. 거의 뭐 그 첩을.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배우는데 버텨내겠어요? 그렇죠. 선생님만 많고 학생은 나밖에 없고. 그렇죠. 졸 수도 없고. 또 기숙사 생활해야 되고. 기숙사. 철저하게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내가 안 일어나면 학교가 시작이 안 돼. 학생이 한 명이니까. 그러니까 감기 몸살도 휴교예요, 휴교. 3개월 만에 도망가요. 야, 많이 버텼다 그래도 3개월. 그래서 이대가 기혼자는 결혼하면 퇴학이다 이걸 했나? 옛날에 그거 옛날 지금도 그 제도가 있었어요. 미혼 전통. 미혼만 미혼 전통이 있던 거죠. 예. 그때 이제 그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첫 학생이 기혼자. 기혼자라서 기혼자를 하면 안 되겠다는 그 교칙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요. 그런 기혼자와 미혼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해봐요. 힘들지. 힘들지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이제 룰이 생겼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또 없으니까 또 학생을 또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얻은 학생이 이게 이제 끝까지 졸업을 해요. 이 학생은 어떠냐면은 버려진 전염병 환자의 딸이었어. 갈 데가 없네. 버려진 전염병 환자의 딸? 네,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전염병이 들면은 시골에서 격리. 이 지게에다가 지고 서울 성벽 아래다가 그렇죠. 갖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거적대기 쓰고 살다가 가는 거죠. 구걸하면서. 네. 그런 여성 전염병 환자가 버려져 있는데 그 앞에 딸이 있었어. 딸아이가 하나. 얘가 울면서 그 옆을 있었던 거예요. 요 모녀를 스크랜튼 어머니가 보고 어머니가 보고 그리고 아들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어머니를 살려내요. 야. 그래서 어머니는 그 선교부에 허드렛 일 도와주는 그런 직원으로 채용이 돼. 그 딸아이가 2호 학생인데 영구 학생이 되는 거야. 1호 졸업생이네. 그렇죠. 그때는 뭐 시집가야 졸업이야. 졸업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계속 그냥 거기 대학 과정이었어요? 아니면 뭐? 초등학교 그냥 학생이 5살부터 풀로. 20살까지. 그렇겠죠. 예. 아주 뭐 다양하죠. 그때는 뭐 고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초등학교 들어오는 것만도 고마운 거야. 학생한테 맞춰서 무조건 다 해줘야지. 뭐. 그렇지.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기구하다 진짜. 아니 왜 수요 판단을 안 하시고 학교부터 지으셔서 너무 가난해서 네. 굶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서양 사람이 와가지고 여학교를 하나 하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준대더라. 세상에. 돈도 안 받고. 왜 안 받고? 인기였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쫙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여줘도 뭐. 그러니까 양반집에서는 안 보내요 거기. 그래도. 네. 왜냐하면 여자는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딸을 갖다가 그 집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밥만 먹여달라고. 밥만 먹여달라. 이 아이가 아주 공부를 잘
하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1년 있다가 그 어머니가 딸을 찾아가겠다고 온 거야. 아하, 이거 참. 공부 잘하고 있는데. 얘는 아주 뭐 즐겁게 거기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3호 학생이고 현존 그렇죠. 2호 학생인데. 예. 그러고 잘하고 있는데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사 깜짝 놀래. 왜 그러냐 했더니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해서. 왜? 어디 팔아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서양 여자한테 네 딸아이를 팔아먹는 양육 교실한데. 아우 진짜 여론이란 정말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 진짜 악플 같은 그런. 그렇죠. 아니 어차피 여론이네요. 굶어 죽으래를 그래.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서 우리 집에서 키우다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좋으니 내가 도저히 욕 먹고는 못하겠다. 에라이. 그러니까는 이제 동네 여론 커뮤니티가 되나. SNS. 그 무렵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1888년에 베이비 라이엇이라고 이제 선교사님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말로는 영화소동이라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선교 초기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조선 아이들을 무료로 키워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 반동 세력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뭘로요? 선교사들이 그냥 공짜로 그러는 거 아니다. 나중에 자기 나라의 노예로 팔아먹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 소년들은 남색을 즐긴다. 그리고 조선 아이들을 지하실에 가면 거기서 해부 실험을 한다. 이제 의사 그 모습을 보고 막 수술을 하잖아요. 의사가 자기 의학 공부용으로 쓰는 것 같다. 뭐 그런 거 한다. 그 사람들 눈이 왜 이렇게 파란 줄 아느냐. 하도 조선 아이들 눈을 많이 파먹어서 파랗다. 아유. 뭐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통했어요. 1888년 여름에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정동에 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하긴 지금도 그런 비슷하다. 통에 그런 비슷한 거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이 안 통하는. 파 먹어서 팔았다고? 뭐 어린아이 눈을 파가지고 그 사진기 렌즈로 쓴다. 뭐 이런 말. 상상력 참. 그런 잘못된 그런 루머를 막 퍼뜨리는 거죠. 이게 한 달이 가요. 그때 수업도 다 중단돼요. 선교사들도 외출 못해요. 학교를 둘러싸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대한제국 정부에서 개입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시병원, 보고여관 이거 다 나라에서 인정한 거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그렇게 린치를 가하면 이건 국법을 어기는 거다. 오히려 그냥 막아줘요. 방을 붙여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극복이 됩니다. 네네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 딸아이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서약서를 썼대요. 스크랜턴 부인이 그 박씨 부인한테 그 엄마한테 나 스크랜턴 부인은 박 부인한테 딸 아기를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외국에 안 데려간다. 그래서 서약서를 쓰고 그래가지고 도장 찍고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화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그 엄마들 참 순수하시다. 동네에서 그 소리 듣고 와서 근데 이게 상이하다. 4년 장학생에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4년도 아니에요, 근데 평생 결혼할 때까지. 야, 그거 왜 안 해? 그리고 그 과정이 거의 10년 걸려요. 1886년부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그러니까 초기에 이화학당 학생들은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아주 힘들고 그런 계층으로 짜맞춰지죠. 원래 그런 학풍이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속에서 진주가 나오니까. 결국 그러면서 여성들도 조금씩 뭐 교육의 기회가 좁혀지고 점차 좀 눈을 뜨게 되고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졌겠네요. 그럼요. 예. 우선 거기서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거든요. 배제도 그랬고. 그렇지. 선생님들이 영어밖에 못하시지. 못하니까 한국말이 아직 어눌하니까. 유관순 누님도 영어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화에 들어가면 일단 영어 잘해요.
지금까지 전통이야. 이화는. 나는 그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아우네 장터 출신이잖아. 천안 저 병적 거기. 그게 지금은 뭐 고속철도 가면 1시간도 안 걸리지만 그때는 서울과 천안이라는 게 굉장히 먼 동네인데 시골이었죠. 야, 그 유관순 그 열사 그 부모님이 참 깨어 있는 분인가 보다. 그때 1919년도 아니에요? 1914년부터 그분이 이제 교육을 받죠. 공주에 가서. 1919년도에 3.1운동 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건 20년. 20년에. 네. 그 분을 서울로 혼자 이화학당에 유학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유관순 얘기는 우리 뒷부분에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화가 처음에 이제 막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락 줍듯이 한 명. 한 명이 아주 소중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데 네. 이게 세월이 지내다 보니까 이화에서 배운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미국 가가지고 최초의 여성의학 의사가 돼가지고 돌아왔던 바게스터 네.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종 황제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덕수궁에서 훈장을 받거든요. 또 뭐 통역 같은 것도 해줘야 통역 되고.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는 여성계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봉건 사회에서 여성들은 그저 가정에서 가사일하고 그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요것이 전부였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터지는 거죠. 신여성들이 막 나오는. 신여성들. 그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하란사 선생이에요. 하란사? 하란사. 그게 누구예요? 유관순의 스승이야. 이분은 이제 인천의 별감 굉장히 높은 벼슬이에요. 네. 인천 별감 그 부인이었어요. 네. 이제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시고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재치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평양 분인데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이었어. 이게 북쪽 여성들이 조금 진취적이잖아요. 청일 전쟁이 바로 인천 앞바다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네. 그걸 본 거예요. 일본 군함하고 중국 군함하고 붙었는데 중국 군함이 형편없이 지는 거야. 너무 놀랐겠지. 지금은 중국이 대국이고 일본이 소국인 줄 알았는데 막 바뀌죠. 그때가 이제 그런 다음에 동학혁명이 일어날 후고 그다음에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막 세상이 뒤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궁금한 거예요. 소세 이 세상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대국이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냐. 끊임없이 자기 남편한테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남편밖에 없으니까 대화 상대가. 그러니까 남편도 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 뭐. 그러다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이란 데가 그런 거 가르쳐 준 데더라 이런 거야. 남편 대단한 분이다. 임기응변에 강하시네. 갈 서울에 줄 가면 몰랐지. 이화학당이란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당신이 궁금한 거 그런 거 다 가르쳐 준 데더라. 그 챗GPT 써. 뭐 그렇게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제 오픈 AI에 입사하시게 되는. 와, 착하시다 그래도. 그래 가지고 이분이 자기 하녀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요. 도보로 이화학당을 찾아와요. 네. 배우려고. 그때는 이제 스크랜턴 부인은 이미 이제 후배한테 넘겨줬을 때야. 프라이라고 하는 20대 아주 중반에 젊은 그런 교장이 있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입학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버려지고 가난하고 뭐 이런 학생이었다면 양가치 교수가 왔네. 양가치 교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또 뜨끔한 거예요. 1호. 그 영어 배우려고 왔다가 도망쳤던. 또 한 3개월하고 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기혼 여성은 또 기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 금방 갈까봐. 기혼 여성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아니 근데 첫 번째 그냥 가셨던 기혼 여성은 학교 적응 못해서 가신 건데. 그렇죠. 그걸 왜 기혼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그건 뭐 저도 학교에 있어봐서 알지만 입학 면접실 때 암만 대답을 잘해도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 기혼 여성은 어떻게 또 컨트롤이 잘 안 돼. 아니 그 컨트롤이 안 된다기보다
일이 많지 가족사들. 그렇죠. 여기저기 신경 쓸 것도 많고 돌아갈 것도 있고 돌아가야 할 것도 있고. 그럼. 또 지금까지 입학한 아이들이 바로 10대 소녀들인데 결혼을 지금 이미 한 20대 나이 많은 가정이 있는. 그래서 이제 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미 저녁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하시 부인이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그 자기 하녀가 들고 온 호롱불이 있죠. 호롱불 그걸 가지고 호롱불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더니 갑자기 호롱불을 훅 하고 껐대요. 어머나. 깜깜해진 거예요 방이. 그러니까 송교사가 깜짝 놀란 거죠. What are you doing? 그때 이제 이분이 한 말이 우리 조선의 여성의 지금 형편이 불 꺼진 방과 같소이다. 와우. 야, 어떻게 그런 임기응변이 나오시? 이제 비로소 여성들이 배울 기회가 왔다는데. 불을 켜주시오, 당신이. 그렇죠. 멋있다. 이 말 한마디에 뭐 학칙을 바꾸고. 학칙을 바꾸고. 그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정도로 PT를 하면은 사주거나 받아주지. 좋다. 그래서 이제 하시 부인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도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는 뭐 들어가면은 이제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데 문제는 뭐냐?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이름을부터 먼저 물어요. 그렇죠. 그래요? 아무개야. 내가 성부와 성장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죠. 이름을 먼저 불러요. 예.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남자도 여자도 이제 다 세례를 주는데 남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다 이름이 있으니까. 문제는 다 여자야. 이름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증조 할머니 한번 이름 한번 추적해봐요. 뭐 언년이 이런 거 그래, 아니었어요? 간난이, 언년이, 유월이 뭐 이런. 거의 이름 없었어요. 여성 우리 조선 사회에서 근대화에서 여성된 건 1910년 경술 이게 이제 일제 합병되면서 호적법이 생기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한테도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명자, 기꼬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남자들은 뭐 자다, 호다, 뭐 아호다, 이름도 아명이다. 여러 개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여성들은 어려서는 누구네 집 딸 하면 되고 결혼하면 누구네 김천댁이지 뭐. 옳지. 청주댁, 김천댁. 그걸 뭐라 하냐면 테코라 그래. 테코. 우리 어머니 테코가 저기 저 질레댁이에요. 질레댁. 질레 출신. 질레댁. 그래요. 테코. 그리고 아들 나면은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또 손자 나면은 누구 할머니? 누구 할머니. 평생을 남성의 종속으로 불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비에도 보면은 남자는 가선대, 뭐 종매품 뭐 쫙 나가는데 여기는 그냥 김씨 신위로 끝나지. 허씨 지묘 뭐 이렇게 나. 그러니까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조선 여성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네임레스빙. 그렇게 써요. 네임레스빙이라는 말을 써요. 네임레스빙. 이름 없는 존재들. 그렇죠. 영어 좀 한다?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들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쭉 그거 가고 유치장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걸로 쫙 해잖아. 여 교수님이 유치장 자주 가셨었어요. 에이, 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어쨌든 그래서 이름 은행에서도요 번호를 불러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은행에서도. 그런가요? 몇 번 손님, 몇 번 손님 이렇게. 있었어, 맞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번호표법은. 띵동이라고 하고 나오지만 예전에 나오기 전에는 맞아. 47번 손님. 그래, 맞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 하고 번호 불러주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렇죠. 꽃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성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오기는 왔는데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다. 야, 그 형식이 안 갖춰지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문답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보면은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근데 부모는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 또 부모가 안 믿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세례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나 성공회는 지금도 본명 세례명이 있어요. 성자들의 이름을 베로니카, 뭐 프란체스코, 뭐 요한 뭐 하는데 개신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선교 초기에는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 부인한테는 낸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 낸시. 그러니까 아마 세례준 프라이의 뭐 어떤 선교사의 어머니 이쪽에 누가 있었나봐. 낸시가 낸시. 떠오르는 이름을 지어주신. 낸시인데 그걸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난초 난자에 선비사자. 난사. 그래서 하란사가 된 거야. 하란사. 낸시. 그러니까 옛날 그런 분들 보면 김마리아라든지 뭐 여메레라든지 김한란. 김한란은 인천이에요. 두 분이 어머니랑 같이 믿었어. 어머니랑 같이 믿어가지고 같은 날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 주일 전에 그 모녀를 불러다 놓고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는 당신은 헬렌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헬렌 그거를 하라. 그리고 딸한테는 넌 나오미와 같은 현숙한 며느리가 되라 해서 나오미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전에 이제 이름을 지어주니까 가서 외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외워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한 주일 후에 와서 선교사가 세례를 주는데 선교사가 헷갈린 거야. 아 얘가 나오미고 이 사람. 바꾼 거예요. 아유. 그래서 헬렌이 됐네. 어머니한테 헬레나 이러고 세례 줘야 되는데 나오미 하고 세례 주고. 딸한테 나오미 해야 되는데 헬렌하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녀가 집에 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평소에 자기가 독신으로 이화대학을 계속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게 만약에 나오미가 됐더라면은 자기도 과부가 됐을 뻔했는데 오히려 헬렌이 나와요. 나오미가 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는 아주 좋은 며느리의 대표적인 일화가 있구나. 그럼 김한란이 김나오미가 될 뻔한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다 지어주는 거예요. 나오미 킴 했으면 결혼했을 것 같지 않아? 이름의 느낌이? 아니 헬렌 여사 헬렌이 환란이 된 거고. 환란이 된 거죠. 나오미는 한국식 이름이 또 있어야 하는 나오미. 그 나오미야 그냥 한문으로 된 나오미가 다 되니까. 한자가 있으니까. 나오미가 다 되니까. 히딩크가 허동구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니까 이제 바로 하시 부인이 낸시라는 이름을 받아서 하란사가 된 거예요. 하란사.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하란사가 되는 거예요. 이화에서 배우다 보니까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란사가? 하란사가.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나 일본 유학 보내달라 그래. 일이 점점 커지네. 그러니까 이 하춘택 씨가 일본까지 동행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 일본에서 공부하는 거를 뒷바라지를 해줘. 대단. 그분도 대단하시네. 그렇죠. 남자의 그 시절에 인생은 참. 그리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유학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오 마이 갓. 남의 같지. 그래서 오하이오에 있는 웨슬리안 대학으로 가요? 유학을 가요. 웨슬리안이 또 여자 대학 중에 유명하죠. 최고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 아저씨는 또 뒷바라지하러 가시고 계속 유학비 보내주고. 야. 여자 집이 부잣집이었나? 그 별감이면은요 지금 인천 시장 정도 되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러기 아버님이시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하란사 그 여사의 아버님이 인천별감이라고요? 아니야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 집안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시아버지 내가 부잣집이에요. 남편이 짱짱했다는 얘기죠. 인천 별감이면 요즘으로 치면 시장쯤 돼요.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겠다. 요즘도 뭐 저 와이프들이 어디 한 1년 간다 하면 아예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잖아. 에이 진짜 무슨 얘기하세요? 에이 진짜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 따로 보냈을 때지. 지금 같이 갔다니까. 그래서 미국은 따로 보냈겠지. 미국은 따로 보냈어요. 미국은 이제 입학할 때는 같이 가요. 거기는 한 4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매우 홀가분하게 들어오셨다는. 그러면 들어와서 이제 계속 유학비 보내주고. 이분이 하란사가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을 다닐 때 그때 그 거기에 유학을 왔던 사람이 의친왕이야. 고종황제 있지 않아요. 와 왕이랑 같이 다니고 왕자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하란사가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눈이 띄어진 거예요. 민족운동계에.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한테 어떻게 해서 대국이 저 소국한테 집니까 하는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꿨구나.
계속 호기심이 있는 거죠.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질문의 힘.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지금 리드하고 있는가? 이런 속에서 우리 조선 여성들은 뭘 하나? 그래서 계속 그래서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뭐 이화로 돌아와요. 그래서 모교인 이화학당에 교감이 돼요. 총교사라가 되는데 총교사 바로 밑에. 네. 이분이 이화학당 초기 학생들한테는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해. 입에서 맨날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위 들고 다니면서 이 댕기고 자르는 거. 아이고. 이거 이 양반이 하는 일이야. 근데 그걸 만약 미국인들했으면 되게 이제 거칠게 저항했을 텐데 그래도 한국인이 해주시니까. 그리고 선배잖아 고참. 야 내가 여기 출신이야. 이거보다 더 그렇지. 그러니까 또 그 말이 맞고. 그러면 기숙사 사감도 하면서.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문회라고 하는 학생 서클을 만들어요. 네. 이문회. 이거는 이제 공장님 말씀에 이문회우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글로서 친구들을 모은다. 그래서 이우 보인 친구들로 내 부족한 덕을 보충한다. 그렇게 해서 이문회라고 하는 그 학생 서클을 만들어요. 여기가 소위 말하면 지금 말하면 학생 운동권 당시에 시국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해요. 지금 일제치하 1914년 그때부터.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그 독립운동에 꽤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겠군요. 그 유관순 녀석 여기 출신이에요? 그럼요. 이문회 회원 출신이에요. 서클 활동 하셨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란사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네네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필드죠. 자기의 영역인 이화에서 그걸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죠. 이 유관순 열사는 아까 저기 지령리 출신이에요. 그 아우네는 이제 그 병천에 있는 시내고 거기서 또 한참 한 20리 떨어진 시골이에요. 지령리라고 아주 그 산골입니다. 그럼 어떻게 갔냐? 거기에 이제 자기 할아버지 때에 처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건너편 마을에 조병옥 씨네 마을이야. 조병옥. 조병옥의 조씨네하고 유관순 유씨 문화 유씨네. 네네네. 요 두 집안이 이제 교회에 기둥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가 공주 선교부 산하였어요. 공주에 있는 감리교 여성교사가 여성교사는 지방을 이렇게 순회하잖아요. 다니잖아요. 본 거예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여성교사가 그 아이를 보고 눈여겨보다가 이 아이가 막 까마잡잡했겠죠. 그 아이한테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너 나 따라가서 공부할래? 이랬대요. 그 말에 예 하고 뛰쳐나간 거야. 그래야 이제 부모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이제 공주에 있는 영명여학교를 양갓집 해가지고 유학을 보낸 게 아니구나. 입학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공주에 있는 여성교사가 가르쳐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서울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는 거죠. 그때 이제 뭐 천안에 막 기차가 생겼을 때니까 이게 유학이 가능했던 거죠. 경부철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화에 들어가면서 소위 유관순 열사가 이제 하란사의 교육을 받는 거죠. 지도를 받는 거죠. 이문회 소속이 되면서. 그렇죠. 이문회. 그러니까 거기서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의식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란사 부인은 이제 3.1운동 때는 국내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무렵에 이제 정동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손정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엄청난 독립운동가예요. 이분이랑 같이 하란사 선생이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의춘왕의 해외 망명. 왜냐하면 파리에서 지금 강화회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조선 대표를 보내야 되는데 왕족 대표로 의춘왕을 보내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서 3.1운동 직전에 이제 의춘왕을 몰래 만주 땅으로 탈주시키려고 하는 그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란사 선생과 손정도 목사님이 2월 중순에 중국으로 망명을 미리 가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야, 근데 그때 일본이 많이 일정도 붙이고 그랬을 텐데 그 위친왕이면 그냥 그렇죠.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거기서 이제 유명한 일본 뭐 배정자 뭐 이런 스파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란사는 결국 의춘왕은 압록강까지 갔다가 결국 체포되죠. 거기서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망명을 못하죠. 그래서 그건 실패로 끝났지만 손정도 목사님은 이제 계속 북경에 계시다가 상해로 가서 이제 임시정부 조직의 활동에 참여해요. 하란사 씨는 이제 여기서 이제 독사설이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그 인플루엔자 감기 감기 독감으로 그래서 북경에서 협회병원이라고 하는 선교부사들이 하는 병원에서 그래서 돌아가세요. 1919년 3.1운동 일어난 직후에 남편이 거기까지 가서 시신을 수습해요. 그 별감했던 하씨가. 그래서 이제 하란사 선생 그걸로 끝나요. 근데 하씨 부인이라서 그냥 하씨성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남편성 따른 거죠. 원래는 이제 김씨예요. 김씨로 해야지 그 뭐 하씨. 왜냐면 선교사들한테 배우는 거죠. 선교사들이 미국식으로. 미국식으로 남편성 따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하란사 부인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는데 이제 하란사가 길러낸 이화에 그 얘기들이 이제 유관순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요 얘기 아마 끊기가 굉장히 아쉬우실 텐데 말이지요. 저희도 드라마처럼 저희도 좀 끌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안 달라지도록. 근데 진짜 이런 생각 안 나나? 우리 어렸을 때 동네 형님이 뭐 얘기 이렇게 막 해주시다가 끊는 거. 아니면 이제 진짜 할배가 야 옛날에 근데 그때 이덕주 교수님은 그때 안 계셨는데 그때 다 본분처럼 말씀하시네. 그게 우리 교수님 특기입니다. 아니 그때 다 거기서 살았던 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1800년대 사셨던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천주교 선교사를 내가 해질녘이었을 거야. 클리브랜드에 갔다 오신 분 같아. 그만큼 또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하란사 여사의 그 후예들이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그 이야기를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수님께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협찬을 좀 그러니까 이화여대 교양 과목에 이거 하겠다. 물론 여기 그 학교에 대한 논란도 역사적인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교수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명예교수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모 샴푸가 너무 많아서 뭘 써야 될지 고민되시죠? 저도 몇 번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선택받은 샴푸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비티 엑스트라 스트롱 샴푸! 전국 올리브영 686개 매장 입점 첫날에 헤어 카테고리 판매 1위를 달성했고요. CES 2025에서도 혁신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카이스트 특허 성분 리프트맥스 308로 볼륨업과 탈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온라인몰은 품절에 배송비가 다 붙는다는 점이죠. 하지만 우리 3프로TV에서는 무료 배송 그리고 여행용 샘플도 덤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 링크에서 만나세요. 준비된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가져가세요. 고추 세운 남자의 자신감 그래비티 샴푸!